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재미없으셨죠? 네, 저도 오늘 재미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많이 파는지 조금 답답할 노릇 좀 이었습니다. MSCI 정기 변경 관련해서 이슈가 끝난 줄 알았더니만은 어제 조금 들어오더니만 오늘은 그냥 내다가 꽂아 버리네요. 자, 사실 좀 이게 외인들이 오늘 3천억 이상의 코스피에서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나올지 이미 이제 미리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빼는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좀 뺐다가 고용지표 나오고 금리 인상하면 그때 살짝 조정 나올 때 매수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동시만기까지는 약간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는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부터 해서의 시장 흐름의 상승 쪽의 분위기를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대신에 이제 큰 하락도 제한적이고요. 아마 2000포인트 부근에서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다음 주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금 우울하지만 힘을 좀 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무제표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주식챔피언 온에어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해서요. 많이 이제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공부를 많이 못 했다는 거죠. 방송상으로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죠.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넘겨서 볼게요. 자, 재무제표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대한 재무 보고 수단이라고 다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재무 활동, 투자 활동, 영업 활동의 결과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이 주로 보고서상에 나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냐? 요걸 찾아서 들어가서 인터넷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아니고요. 포털 사이트를 제가 하나 열 건데요. 광고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전자공시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고 나서 오픈을 하시면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dart.fss.or.kr입니다. 여기요. 네, 그래서 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최근에 주력으로 이제 많이 얘기 드렸던 셀트리온을 검색을 해보죠. 그럼 이게 셀트리온이 쭉 나와요. 셀트리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스닥 상장사 종목 코드가 나오죠. 상장이 되어 있으면 코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고요. 확인을 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될 것은 이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분기보고서를 열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의 개요, 그쵸? 그리고 재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하고, 사업의 내용, 이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이런 등등등 얘기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사업의 내용을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회사는 현재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재무제표 공부를 할 때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칠판으로 좀 다시 갈게요. 어떤 순서를 보시는 게 좋냐면, 우선 재무제표 읽는 법이란, 재무제표 읽는 법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관련 책들을 한 2권에서, 3권 정도는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보세요. 읽으신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 100개 회사 이제 KRX 100이라고 하죠. 지표. 여기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사업, 그러니까 전자공시에서 사업의 내용 있죠. 사업의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요 2가지를 우선적으로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업황을 가지고 경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골라서 보시던가,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웬만한 기업도 다 나옵니다. 쫙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관한 책, 워렌 버핏이 재무제표 읽는 법, 요것도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그 책이나, 그 다음에 KRX 100에서 사업의 내용, 100개 회사. 이거 다 읽는데요. 맘먹으면은 하루만 해도 읽어요. 크게 내용이 엄청 길 건 아니에요. 책 잘 읽으시는 분들 하루 만에 읽을 수 있고요. 최소한 요거 좀 빨리 읽는다 쳐도 일주일이면은 내용을 읽어봅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이렇게 돌아간다. 알 수가 있다는 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셀트리온을 제가 좀 보고 있죠? 같이 보시죠. 자, 셀트리온 열어보니까 업계 현황도 나오고, 그쵸? 좀 더 내려보자면. 회사의 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고서에 보면요. 업계 현황이라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어떤 업황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TV전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계 현황에서 생명공학 산업은 의료, 제약, 환경화학, 식품, 농업 등 관련 분야가 다양하며 응용 범위가 넓은 산업으로서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등등등 해서 쭈르륵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훑어보시는 거예요. KRX 100.5 훑어보듯이 쫙 훑어봅니다. 그럼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당사는 생명공학 기술 및 동물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항암제 등 각종 단백질 치료제를 개발 생산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오죠. 쭉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 단백질 의약품 개발 생산 사업에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약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또 뭡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복제약이잖아요. 그에 따른 약을 또 만들고 있다는 거. 어떤 약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또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2002년부터 해서 쭉쭉쭉 인프라 구축을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고 다국적 제약사보다 잘 되고 있다. 등등등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쭉쭉쭉 나옵니다. 자, 쭉쭉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해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항체 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쭉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CTP27 같은 경우도 조금 주목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연결 대상 종속 회사의 현황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 계약은 어떻고 매출 부분은 어떻게 나오고, 그렇죠? 또 내려보자면 사업 부분에서 매출 실적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까지 각 분기별로 나옵니다. 자, 보통 재무제표는 아시겠지만 좀 큰 회사들은 단위가 100만 원 단위예요. 네. 작은 회사는 원 단위로 가는데요. 보통 큰 회사들은 100만 원 단위로 가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에서 상품 램시마 외 얼마, 고덱스 외 얼마 이렇게 식으로 해서 또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은 쭉 읽어보시면 이 회사가 어느 제품에서
매출 비율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국내 제품에서 매출 비중이 59%, 거의 60%고요. 그리고 국내 매출 상품에서의 비중이 보면은 램시마가 생각보다 작아요. 11%. 34%, 35% 됩니다. 램시마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 아니었어? 했는데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르죠? 램시마가 이제 유럽에서 매출 나오고, 뭐, 호주 다 퍼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얘가 뭐, 간질환 치료제 35, 기타 24, 램시마 11, 기타 23. 램시마 가장 적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제품들의 매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셀트리온 매출이 점점 커지는구나. 그 포인트에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고 실적으로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비율 해가지고 100%가 딱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주요 제품들의 뭐 가격 변동 추이나 다 나와요. 원재료까지, 생산 능력은 얼마인가, 가동률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쭉쭉 나오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얘는 지금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짜리 토지냐, 생산 시설은 도대체 얼마가 되냐, 감가상각 누계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생산 설비 현황이나 토지는요,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요, 현 시가에 맞는 토지로 계산을 다시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크게 하시는 분들은 돈을 들여서, 아예 이거를 다시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국 토지 시세가 나오는 또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주 상황 같은 경우는 나오죠. 뭐 프랑스 제약사도 좀 얘기가 나오는 모습이고,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여타 유럽계 많이 나오는 모습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영상의 주요 계약들 해가지고도 쭉쭉쭉 나옵니다. 연구 개발까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외부 자금 조달 요약표까지 다 나옵니다. 와, 이거 한번 다 읽으면은, 그냥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실적입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요. 다 나옵니다. 유동자산, 자산 쭈루룩 나오고요. 밑에 부채도 나오는데 쭉쭉 내려가면은 연결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매출액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자면 가로를 치고 손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를 치고,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마이너스 얼마라고 쓰지 않습니다. 가로로, 만약에 가로로 1억이 적혀 있으면은 마이너스 1억이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가로로 체크한 것은 다 마이너스가 난 거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 주당 순이익까지도 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보실 때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실적이 얼마가 나왔고 지난 분기 그리고 작년치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무제표상에서는 단순하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보세요. 24기 3분기, 작년 3분기에서의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단위가 원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단위가 원이라고 나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가서 여기 보시면 360억 했는데 올해는 731억.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 하셔가지고 계산을 직접 하셔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데요. 보통은
한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고 차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FN 가이드라는 그 프로그램,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다 그래프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달 사용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다음 이거예요. 자본금 변동사항인데요. 좀 칠판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를 좀 지우고 넘겨보죠. 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업황과 회사의 매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 요 사실 세 가지인데, 연결 재무제표도 확인을 하셨죠.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 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두산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냥 용어 설명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이거라 봐요. 자본금 변동사항인데요. 열어놨는데 BW나 CB 발행한 사채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갈게요. 다시 보자면 자본금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자면 이게 기준일 9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1년 주식 매수 선택권에서 쭈루룩 나옵니다. 날짜별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전환 청구권 행사, 전환권 행사, 주식 배당에서 주르륵 이게 다 나오거든요. 모든 종목마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조금 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경영난에 약간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CB 발행을 하거나 많은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그런 포인트 발행했던 물건들도 다 자본금 변동사항권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날짜별로 나와 있고요. 정확한 수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액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이 포인트는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부분, 바로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자본금 변동사항하고요. 연결 재무제표. 요 세 개는 항상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 사업보고서를 열었을 때 꼭 읽고 가자는 겁니다. 아셨죠? 사업의 내용에서 업황은 읽지 않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읽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한번 쑥 훑어봤어요. 이제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 계산을 해야 돼요? PER도 계산해 봐야 되고, PBR도 계산해 봐야 되고, ROE도 계산을 해 봐야 되고, 요즘에 핫한 PEG도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PER, PBR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걸로 계산하면 그냥 편한데 이거를 왜 내가 다 알아야 되나. 근데 웬만해서는 여기서 그래도 최소한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요 정도는 좀 그래도 알고 가셨으면 해요. 요즘에 좀 핫하게 사용되고 있는 PEG 같은 경우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요. 많은 피터린치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재무제표 중에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PER을 굉장히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PER을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우선적으로 PER 같은 경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예요? 주가 나누기 EPS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EPS는 뭐예요?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조금만 검색하시면은 요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가 나누기 EPS,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머리가 아프죠? 뒤로 넘어가 볼게요. 쉬운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삼시세끼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주가가 8,000원입니다. 8,000원. 그리고 순이익이 얼마요? 1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수가 10만 주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멍하죠. 앞으로 가서 보면서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개 주식회사의 주가는 8,000원입니다. 8,000원이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1억이고 주식수가 10만 주입니다. 1억이에요. 우선 EPS를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1억 나누기 10만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죠? 네. 나누기 하면은 1000입니다. 1000. 1000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이제 1000이 된 거고, 주가가 얼마예요? 8,000원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8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시가총액이 얼마죠? 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10만 주죠? 그렇죠? 두 개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시가총액 8억 원짜리죠? 8억 원짜리예요. 시가총액 8억 원짜리가 얼마예요? PER이 현재 8짜리가 나왔어요. 자, 쉬운 거를 가르쳐 드립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무조건 쉬울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시가총액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25억이에요. 이 회사의 PER은 몇 배일까요?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 보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두 개 곱하니까 시총이 8억짜리가 나왔어요. 8, PER이 8입니다. 시총이 8억짜리인데 요게 얼마예요? 당기순이익이 1억이었죠? 시총 나누기 당기순이익을 하면요. PER이 나옵니다. 다시 뒤로 갈게요. 쉬워요. 뒤로 가서 자 보세요. 시총이 100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25억이 나왔어요. PER이 얼마인가요? PER이 얼마요? 4. 그냥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을 딱 해버리시면 PER이 4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이번 2분기, 3분기가 됐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실적은 3분기까지만의 실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기까지가 실적이 75억이 나왔어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이에요. 얘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 4분의 1은 떼줘야 돼요. 네. 그렇죠? 왜요? 항상 이 계산은 1년치를 가지고 예상치의 1년치를 가지고 계산하시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얘는 시가총액은 그 기준이지만 실적은 아직 얘가 다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4분기 예상치를 더해서 시총에서 이걸 나누시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시총을 줄여서 계산하시거나 보통은 예상치를 더 추가해서 더한 다음에 시총에서 나눠서 PER을 계산하시는 방법이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총이 이제 한 1,000억이에요. 1,000억짜리인데요. 3분기까지 해서 얼마예요? 한 70억 정도를 했어요. 근데 4분기 때 증권사 보고서나 예측치 보고 또 회사를 보니까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4분기에. 4분기 때 얼마요? 갑자기 얘가 30억을 더해버렸어. 굉장히 잘한 거죠? 100억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 순이익이 100억입니다. 와우. 그럼 어떻게 해요? 1,000억 나누기 100억 때리면은 PER이 얼마? 네, 10. 10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냥 암산으로 하면 돼요. 이 종목 머리 짠 거 굴러가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시총 2조야. 그리고 순이익 보니까 올해 한 2,000억 나올 것 같아요. PER 10.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쉽죠? 누구나 PER을 여러분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누구나 PER을 암산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 안 되더라도 계산기 몇 번이면은 10초 안에 계산되신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또
고민을 하시는 건데 사실 PBR이에요. 흔히 여러분들 얘기는 뭐 PBR이 1배가 안 되면은 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싼 거니까 손해는 안 볼 거야. 네.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로 얘기해보죠. 포스코.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가 여러분 대표적인 뭐 저평가주라고 하잖아요.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0.5배 될까요, 요즘에? 근데 주가는 어떻게 해요? 네. 참담하다는 거죠. 2010년부터 해서 주가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63만 원 하는 주가는 17만 4천 원입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아프겠죠. 자, 현대제철도 볼게요. 현대제철도요, 쭉 당겨보자면, 얘도 그냥 2011년부터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PBR이 무조건, 출판 가서, 무조건 PBR이 1배 아래다, 뭐 0.5배, 0.2배, 3배라 그래서, 이 종목이 무조건 싸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 트렌드는 PBR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보세요. 성장성이 높은, 성장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PER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상 PER이.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은 PER이 올라간단 말이죠. 성장성이 안 좋은 종목들이 오히려 PBR이 더 떨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업 중에서 저 PBR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철강 제조할 때 기계가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뭐 그런 것들 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사실 그거 누가 어떻게 사갈 때 그 값 제대로 쳐줘요? 죄송합니다. 후드로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PER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PBR이 무조건 또 낮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는 점은 꼭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순 자산 비율, Price Book Value Ratio, 그래서 PBR이 주가 나누기 주당 순 자산인데요. 이건 뭐 재무제표상으로도 쉽게 나오는 부분인데, 뭐 이거 그냥 이거죠. 네, 4,000원 나누기 800원 해가지고, 네. 그냥 사실 뭐 볼 거는 없습니다. PBR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인식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ROE도요. 요즘에는 그래도 ROE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고서 등에 많이 나오는 게 OPM이라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OPM. 이 M은 정말 여러분 마진입니다. 마진. 마진이요. 영어로도 마진이에요. 마진이. 영업 마진, 영업이익 마진이라 그래요. 참고하시고. 자본이익률. 그래서 당기순이익 나누기, 평균 자기자본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거 읽어드리자면, 위 공식에 의해 ROE가 산출되며 ROE가 10%면 10억 원의 자본을 투자했을 때 1억 원의 이익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쵸? 네. ROE가 20%면은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얼마요? 당연히 2억 원의 이익을 냈다는 거. 사실 그래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는 장사 잘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ROE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 ROE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어느 적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는가를 보는 게 요즘의 트렌드지, ROE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ROE는 뭐다? ROE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사실 힘듭니다. 적당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거. 근데 사실 삼성 쪽이나 여러분 굉장히 돈을 적게 줘요. 삼성 하청업체들이나 현대 하청업체들이 나 죽겠다고
그냥 나자빠지잖아요. 아시겠지만 이유가 뭡니까? 하청업체 죽이기 해가지고 최대한 하청업체들을 쥐어짜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한 3, 4년 열심히 굴려 먹다가도 갑자기 수주를 끊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가 갑자기 커진, 얘가 얘 봐라, 좀 많이 올라왔네? 너 잠깐 쉬어.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T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약간의,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리스크가 약간 있기도 한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그래서 ROE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치에서의 유지가 잘 되는지. 그래서 ROE도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들이 발생이 되다 보면. 그래서 ROE는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뜨는 재무제표입니다. 요즘 뜨는 재무제표. PEG라고 하죠. 주가 이익 증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PEG, Price Earning EPS Growth Ratio라고 하는데 시장 평균이 1.5입니다. 1.5. 제가 오타를 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평균이 1.5라는 거 제가 오타 냈고요. 1.5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시장의 높은 가치 평가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의 어떻게 해요?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더 실적이 얼마큼 좋아질 것이냐를 알아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법을 좀 뒤로 가보자면 PER 나누기 연간 EPS 증가율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해? 사실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단 말이죠. 어려워요. 가장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여러분 계좌 개설하실 때 보통 그 은행에서 개설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증권사 가셔서 개설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증권사 가셔서 개설하신 분들이 담당 담당 PB나 펀드 매니저가 담당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거기서 전화로 계산 좀 해주세요 하면 거긴 다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금방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본다면은 쉽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HTS를 이용해서 PEG랑 PER이랑 PBR을 추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보자면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주하고 이제 기사를 발췌한 건데요. 화장품주들입니다. 보자면요. 우선 PER이 굉장히 높아요. 제약바이오주 인트론바이오와 PER이 263, 바이넥스가 144, 한미약품이 134 이렇고요. 아모레지는 39, 코스맥스가 38, 아모레퍼시픽이 36배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PEG를 보니까 얼마입니까? 주가 이익 증가비 얼마예요? 제가 평균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1.5라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평균 1.5입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0.8. 더 올라간다는 소린가요? 아미코젠 PER 72배인데 0.5. 얘도 지금 아미코젠도 더 올라간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셀트리온은 PER이 31배인데 0.3배밖에 안 됩니다. 자, 화장품주들 중에서는 역시나 아모레지는 거의 평균인데 코스맥스 0.6, 그렇죠? 코스원 0.5, 제닉 0.6 이렇단 말이에요. AVCNC 0.3, PER 17배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PER이 높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는 얘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PER만 가지고서는 절대 계산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PER을 보고 투자했는데 그것을 잊고서 투자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PBR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한 번씩은 지금쯤이라도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PEG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신다면은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쯤에서 그 HTS 상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죄송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의 영웅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누르시면요. 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필드 설정이라고.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1577-7451로 내일 문의를 하시길 바라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필드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필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필드 추가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시간에, 재무, 결산, 뭐 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재무 분기 누적으로 해서 체크를 하세요. 분기 누적으로. 결산 말고요. 여기다 어떻게 해요? PER을 넣고 PBR을 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영업이익률도 하나 넣으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부채율이나 자본총 이런 걸 쭉 넣을 수가 있어요. 순이익 증가율 마찬가지 됩니다. ROE까지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분기 결산 쪽에 가면은 PEG가 있는데 사실 PEG는 이걸 가지고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렇게 꽉 뭐가 찹니다. 꽉 찼어요. 요거를 제가 아이고야 화면이 이게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이게 마우스가 이게 밑에 화면이 걸리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탭으로 잠깐 제가 내려볼게요. 이거 참 좀 당황스러운데요.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요거 화면상에 좀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요거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추가하셔가지고 안 내려가네. 요걸 추가하셔가지고 하게 되면은 화면에 이게 종목명 옆에 그 PER, PEG, PBR 쭉쭉쭉쭉쭉쭉 표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도 확인을 좀 항상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안 돼서 제가 조금 아쉽네요. 요거를 잠깐만요. 작업 표시줄을 좀 숨기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동 숨기기를 해볼게요. 네, 됐네요.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잡아주세요. 자, PEG가 얼마고, PER이 얼마고, 뭐, PBR이 얼마고, 이 확대 부분 나오죠. 영업이익률이 얼마고, ROE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치 기준으로 PEG가 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지금 당장에서 이것만 보고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되지 사실 HTS상에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꼭 인식하시면 돼요. 거의 모든 종목 다 됩니다. 이거를 싹 지우시고 잘 아시겠지만은 지우신 다음에 삼성전자를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삼성 추가하셔가지고 이거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PER 14배 PEG가 0.3이라고 나오네요. 삼성전자는 작년 기준으로 해도 PBR 1.2 이렇게 쭉쭉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다면은 도움이 되는 ROE도 12 딱. 그래서 괜찮구나. 더 갈 수 있구나. 하지만 굉장히 좀 무겁다는 것이 투자하기를 살짝 꺼림직하게 만드는 그런 또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하셔가지고 확인이 됩니다. 또 현대차도 넣어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이 0.2, 굉장히 좀 낮아요. 그렇죠? 뭐 PER이 8, PBR 0.6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봤던 포스코 같은 경우도 넣어볼게요. 자, 포스코는 PEG가 마이너스로 가네요. 마이너스인 것은 사실 보시면 안 됩니다. PER도 의미가 없어요. PBR 0.3,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가 PBR이 0.3배네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자인 경우에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큰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표의 포인트들 하나하나를 보실 때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PER을 우선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PBR은 크게 재미는 없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PEG 같은 경우가 그나마 요즘에 트렌드로서 주가 이익 증가 비율이라는 건데, 한 번 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보자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요즘에 뜨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 이익 증가 비율이라고 하고요. 시장 평균 PEG는요, 여러분, 제가 오타를 냈는데 1.5입니다. 1.5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높은 가치 평가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거냐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이 아무리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얘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얼만큼 더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0.3이에요. 얘면 그러면 최소 이제 못 가더라도 1까지는 보통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해요? 한 3배 정도는 더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더해서 하셔야 되는 게 PER이 그래도 좀 적당한가, 실적은 잘 나왔는가, 성장성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 영업이 ROE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PEG가 낮다고 해서, PBR이 낮다고 해서 투자가 들어가시면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PER 나누기 연간 EPS 증가율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꼭 대응을 하시면 돼요. 연간 EPS 증가율, EPS는 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앞으로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라 그랬죠? 증가율이면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전분기에 EPS가 만약에 8이 나왔어요. 이번 분기가 어떻게 돼요? 10이 나왔어요. 증가율이 몇이죠? 25%. 그쵸?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서 연평균을 때리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5년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다시 뒤로 가서 나누시면은 딱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자료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이 두 가지 제가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이 두 업황이 많이 고평가가 됐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은 지금 너무나 비싸다라는 것이, 또 이제 해외 주요 상장되어 있는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의 PER은요, 20배, 3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7, 80배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PER이.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지금은 약간 쉬지만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역시나 지금 이제 소비 패턴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한중 FTA 수혜주로서 화장품주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먼저 튀어 올라갈 종목은 역시나 대형 화장품주들이 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OEM이나 ODM 업체들에서 중심으로 해서 보시자면 역시나 PEG가 굉장히 낮다는 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와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리 뒤져봐도요, 회사를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수술 장면인데요. 요거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건 돼지 수술 장면인데요. 제가 촬영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회사는 방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모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니네 진짜 돼지 있는 거야? 중국에 공장이 있는 거야? 많이 따져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봐야지, 바쁘다고 안 오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많이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한 사람을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증권사의 담당 PB라든가 아니면은 펀드 매니저를 활용하시던가 하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캐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있는지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방문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로 전화나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조금 잠깐 말씀드렸고, 다음 주나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잠깐 조금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크게 조금 염두하실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인들의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고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당장에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이 빠져나갔다 보는 것은 다음 주 동시만기에 대한 부분이 염두가 좀 되는 부분이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시장을 좀 억누른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맨날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느냐? 미국 쪽은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사실 항상 우리나라는 미국에 치이고 유럽에 치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도 요즘 다시 조금 치입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SDR 편입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10%도 안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금액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굉장히 낮고 시행도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SDR 편입 관련해서 기축통화 편입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중국의 쪽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 걱정인 점은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SDR 편입이 되면 뭐 우리나라도 수혜가 될 수 있다 얘기가 하고 있지만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가져와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물건들을 중국에서 떼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요 SDR 관련해서는 크게 좋은 포인트는 아니다. 하지만 내년 10월까지는 아직은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마 내년 10월쯤의 흐름에서 그 전에 우리나라도 상황을 보자면 아마 그때쯤에서는 TPP, 환태평양 조합 관련해서도 조금 참가를 해서 그에 따른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시장 크게 분위기가 암울하진 않을 겁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당장의 12월 시장에 있어서는 증권사의 그 코스피 밴드 상황이 약 1950에서 한 2100포인트 상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한번 증권사 측에서 얘기했던 포인트가 200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폭탄을 던졌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많이 밀리기도 했어요. 외인들도 많이 가담을 했는데 더 이상의 그 사우디 쪽에서의 매도 물량은 상당히 줄어들 테니까 그 포인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 상승적 분위기를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종목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셀트리온하고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주 챔피언에서 오늘도 사실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울경제TV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 여타 최근에 많이 급등해서 좀 개인적으로 문의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종목 몇 개 좀 봐드릴게요. 인바디가 지금 한 5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개인적 문제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바닥 포인트에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전고점 자리는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패턴주 형식입니다. 패턴주로서 올라가는 종목이라 한번 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한번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기는 약간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체크해드리고, 셀트리온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좀 보유를 해서 가져가자.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1577-7451로 문의 주시고 밤 10시 죄송합니다. 10시에 종목 상담 방송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마다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대박플러스 시즌3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